요즘 40도에 가까운 폭염, 특히 60대 이상에게 열사병은 치명적입니다. 어제도 경북 성주 비닐하우스에서 7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의 70%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더위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아요.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었더니 목이 아프고 머리가 울려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열사병의 위험한 초기 신호거든요. 오늘은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10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부터 집, 외출, 취침별 맞춤 예방 루틴, 응급대처법까지 문제 해결 방법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먼저 열사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뇌와 장기를 손상시키는 급성 온열 질환이에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발견이 늦으면 10명 중 2명꼴로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왜 60대 이상이 더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땀샘 기능과 체온 조절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더위에도 훨씬 취약하게 되는 거죠. 온열 질환은 단계적으로 악화됩니다. 열탈진에서 시작해서 일사병,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사병까지 진행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표를 함께 보시죠. 열탈진일 때는 체온이 37.5도에서 38.5도 정도이고 땀이 많이 나면서 의식이 약간 흐릿해집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8.5도에서 39.5도로 올라가고 땀이 감소하면서 끈적해지며 혼미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열사병 단계에서는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땀이 거의 나지 않으며 혼수나 경련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해요. 다행히 열사병은 영화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니에요. 몸에서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가장 중요한 3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갑작스러운 식은땀. 둘째, 두통과 근육 경련. 셋째, 이유 없는 구역질. 이 3가지만 빠르게 파악해도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10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항목들을 차례대로 체크해보세요. 머리가 띵하고 안개 낀 느낌이 든다. 시야가 잠시 흐려지거나 빙글빙글 도는 듯하다. 식은땀이 계속 흐르는데 피부는 뜨겁다. 소변이 6시간 넘도록 거의 나오지 않았다. 다리, 복부, 손가락에 쥐가 자주 난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무겁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숨이 차다. 구역질이나 구토감이 올라온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열탈진 이상의 상태이고 5개 이상이면 열사병 초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즉시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해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해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다음 5가지를 체크해주세요. 첫째, 체온 측정이에요. 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하여 37.5도 이상이면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둘째, 체내 수분 상태를 확인하세요. 소변 색깔이 맑은 레몬색인지 갈증은 없는지 체크하고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물을 드셔야 해요. 셋째, 실내 온도 습도를 확인하세요. 온도는 26도, 습도는 55% 이하가 목표예요. 그리고 2시간마다 환기와 제습을 해주시고요. 넷째, 복장과 보호장비를 점검하세요. 밝은 색 통기성 좋은 옷, 모자나 양산, 쿨토시 등 외출 전에 확인해주세요. 다섯째, 가족이나 이웃, 지인과 연락망을 구축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늘 컨디션 어때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하루 종일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3단계 루틴. 첫 번째, 기상 직후 체온을 측정하세요. 37.2도를 넘으면 물 300ml를 마시고 미지근한 샤워를 해주세요. 두 번째, 폭염 예보를 확인하세요. 기상청 앱에서 체감온도 지수를 체크하시고 특보가 있으면 일정을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냉방을 세팅하세요. 거실 에어컨은 26도로, 제습기는 2시간 예약으로, 선풍기는 회전 모드로 설정해서 공기순환을 시켜주세요. 낮 시간 외출 루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이 5가지를 챙기세요. 양산이나 모자, 500ml 물병, 전해질 파우더, 휴대용 손선풍기, 그리고 응급연락처 카드를 지참하세요. 15분 이상 걸어야 할 때는 5분 걷고 1분 그늘이라는 원칙을 지켜주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정류장보다는 지하철 역사 같은 냉방이 되는 곳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요. 실내 쿨링 루틴. 이 시간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찬 물수건을 1분간 데워주세요. 이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효과적으로 체온을 낮출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90% 이상인 과일을 드시고 카페인 음료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적은 글을 식탁이나 화장실 문에 붙여두시면 상시로 체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취침 전 루틴. 첫째, 미지근한 물로 전신 샤워를 하신 후 물기를 자연 증발시켜 체열을 배출시키세요. 둘째, 쿨패드와 얇은 면 이불로 세팅하시고 선풍기는 3시간 타이머로 설정해주세요. 셋째,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티 한 잔으로 심박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째, 선풍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습도가 70% 이상이면 선풍기만으로는 증발 냉각이 제대로 안 돼요. 반드시 제습을 병행하셔야 해요. 둘째, 물을 많이 마셔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이나 칼륨이 빠르게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온 음료나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물로 전해질을 보충하셔야 해요. 셋째, 한번 열사병을 겪었으니 이제 면역이 생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이전에 열사병 이력이 있으면 재발 위험이 2배나 높아져요. 다음 폭염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열사병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에요. 응급 상황에는 119나 무더위 쉼터를 주저없이 이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폭염 대처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